새벽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부엌으로 갑니다. 전기포트를 올리고 습관처럼 컵을 2개 꺼내요. 꺼내놓고서야 멈춥니다. 여보는 이제 여기 없지요. 그래도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몸이 기억한다는 건 참 묘하지요. 싱크대 위에 조용히 놓인 2번째 컵이 마음을 찌릅니다. 그래도 저는 그 컵에 물을 조금 따라 접시에 받쳐둡니다. 당신 것이라고 속으로 말해요. 말하면 덜 쓸쓸해지니까요. 오늘은 마루 닦고 베란다 화분도 손볼게요. 시장도 다녀오겠습니다. 여보, 저 혼자서도 해낼 수 있어요. 시장 입구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낑낑, 정막을 깨는 소리였어요. 채소 상자 옆, 젖은 종이 상자 하나가 덜컹거렸습니다. 저는 본능처럼 다가갔지요. 누구냐? 거기서 왜 울어요? 상자 틈 사이로 까만 눈동자 2개가 번쩍였어요. 손바닥만 한 강아지였습니다. 젖은 털이 엉겨 붙고 눈가엔 눈곱이 말라 있었지요. 제 손등을 조심스레 핥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심장까지 번져왔어요. 상만 아저씨, 아침부터 마음이 아파요. 누가 저 아이를 버리고 갔대요. 에구, 주인도 없이 떨고 있네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보호소에 연락했는데 주말이라 늦을 거래요. 아저씨, 댁이 가깝잖아요. 담요는 제가 드릴게요. 임시로만 맡아주실래요? 저는 평생 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만 키웠지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세월. 그런데 그 작은 혀가 제 손등을 또 한 번 핥고는 몸을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이름은 콩. 콩이라고 하자. 너는 콩처럼 너무 작구나. 집에 오자마자 인터넷을 켰습니다. 강아지 밥 주는 법이라고 검색했지요. 돋보기를 쓰고 한자 한자 읽었습니다. 소금기 많은 건 안 되고 물은 상온이 좋답니다. 작은 생명에게 필요한 건 규칙이라네요. 그날 저녁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콩이 제 신발을 물어뜯다가 러그 위에 실수를 했어요. 예전 같으면 투덜댔을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냥 웃음이 나왔습니다. 살아있으면 실수를 하지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아이고, 여긴 아니에요. 이 패드에 하는 거예요. 패드요. 알겠죠? 걸레를 빨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서랍 속 사진이 살짝 기울었습니다. 사진 속 여보가 눈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작은 생명은 큰 인내를 데리고 오네요. 당신이 내게 가르친 덕분이지요. 밤이 깊을 무렵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어요. 아버지, 이번 주 들를게요. 요즘 어떠세요? 괜찮다. 우리 집에 손님이 하나 왔다. 손님이요? 강아지다. 이름은 콩. 아버지, 강아지는 쉽지 않아요. 위생도 그렇고 넘어지시면 큰일이에요. 제가 알아봐서 안전한 곳에 맡길까요? 아직 이틀도 안 됐단다. 오늘은 그냥 곁에 두고 싶다. 전화를 끊자 딸 미정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강아지요? 귀엽긴 한데 허리 괜찮으세요? 밥은 누가 챙기고 병원은요? 내가 챙기지. 힘들면 바로 말할게. 사진 보낼 테니 한번 봐라. 사진을 보내자 하트가 연달아 날아왔습니다. 작은 화면 속 콩은 우리 가족 톡방을 다시 흐르게 만들었어요. 빈집에 불이 켜진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근처 가게에서 짧은 줄을 샀습니다. 끈을 손목에 감고 콩과 골목으로 나갔지요. 햇빛이 등줄기를 따뜻하게 덮었습니다. 오래된 코트가 가볍게 느껴졌어요. 천천히 가자. 콩. 오른발, 왼발. 규칙이 중요하대요. 골목 끝에서 친구 춘배를 만났습니다. 제 청춘을 반쯤 알고 있는 사람이죠. 야,
내가 걔를 데리고 다닐 줄은 몰랐네. 이름이 뭐야? 콩이다. 작지만 밥을 잘 먹는다. 잘했네. 걸으면 허리도 펴지고 마음도 펴지지. 내일도 나와. 아침 바람이 약이야. 그래. 혼자 걷는 것보다 셋이 걷는 게 낫지. 그날 처음으로 발끝이 가벼워졌습니다. 목적지가 있는 발걸음은 확실히 다르더군요. 사흘째 되던 날, 반려동물 등록을 하러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목줄에 달 작은 이름표도 만들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어요. 번호를 뽑아 앉아 있으니 젊은 직원이 활짝 웃으며 불러주더군요. 상만 어르신, 이제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예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콩입니다. 제 전화번호도 같이 등록해 주세요. 네, 칩 등록하고 이름표도 안내해 드릴게요. 잃어버리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름표에 콩, 전화번호, 상만이 새겨졌습니다. 얇은 금속 조각 하나가 주는 안심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돌아오는 길에 작은 가게에 들러 파란색 이름표를 목줄에 달아주었습니다. 콩, 내 이름이 이제 동네에 공식으로 알려졌구나. 우리 서로 책임지는 사이가 된 거죠. 집에 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여보가 아끼던 얇은 스카프가 고이 접혀 있었지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매무새를 만져보고 콩목에 살짝 묶었습니다. 거울 앞에 세워보니 제법 멋쟁이였어요. 여보, 당신이 보태준 멋입니다. 오늘 점심은 우거지국이고 이 아이는 사료예요. 각자 어울리는 걸로 먹으면 되는 거죠. 식탁 맞은편 의자는 비어 있는데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벽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콩이 귀를 기울여 주니까요. 듣는 귀가 생기면 사람은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지지요. 며칠 지나자 콩의 눈곱이 진해지고 콧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병원으로 향했지요. 대기실 의자에 앉자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무슨 검사라도 제가 받는 심정이었어요. 체온이 조금 올라갔네요. 감기 초기로 보입니다. 약은 이렇게 먹이시고 백신 일정도 진행하죠. 사람처럼 열이 나는군요. 밥은 먹여도 됩니까? 네. 소량씩 규칙적으로 주세요. 무엇보다 규칙이 중요합니다. 산책은 가볍게요. 작은 종이에는 먹이, 물, 산책, 약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붙이며 중얼거렸어요. 우리 부부가 평생 지켜온 생활의 리듬 같다고요. 요즘 우리 골목엔 산책줄이 많이 보입니다. 강아지와 함께 걷는 사람들이 서로 눈인사를 나눠요. 그 인사가 목을 펴주고 어깨를 펴줍니다. 상만 아저씨, 콩이 눈빛이 또렷해졌네요. 덕분에 제가 더 잘 먹게 됐어요. 산책을 하면 밥맛이 돌아옵니다. 동네 산책 모임이 있어요. 새참은 제가 준비할게요. 이번 주말에 나와 보세요.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빈칸이 줄어드니 마음 구멍도 작아졌습니다. 약속이 속을 채워주더군요. 주말 산책 모임에서 만난 젊은 강사 민재가 초보 훈련 클래스를 연다기에 들렀습니다. 강의실엔 다양한 크기의 강아지와 보호자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어요. 앉아 기다려는 복종이 아니라 대화예요. 칭찬은 즉시, 간식은 작게, 반복은 짧게요. 저는 손이 느린데 타이밍을 놓치면 어떡합니까? 말 끝나기 전에 간식이 먼저 나가면 돼요. 아버님 호흡대로 대신 꾸준히요. 저는 말보다 손이 더 바빴습니다. 콩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갸웃했지요. 3번, 4번, 5번째에 콩이 엉덩이를 땅에 붙였습니다. 앉아. 오, 잘했어요. 콩, 잘했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칭찬 크게요. 저와 콩의 박자가 처음으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어깨가 펴졌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배우는 기쁨이 이런 거였지요. 공원 벤치에서 춘배와 복습을 했습니다. 앉아, 기다려 같은 기본이요. 말은 쉽지만 실제는 웃음투성이었지요. 앉아.
앉아. 어휴, 내 말은 왜 안 듣냐? 회사에선 말만 하면 척했는데. 명령이 아니라 언어가 다르대. 손짓과 간식으로 알려줘야 한대. 콩, 앉아요. 잘했어요. 네가 더 잘하네. 간식 나도 하나. 너한텐 삶은 고구마. 우리도 보상은 필요하잖아. 햇빛이 웃음 위로 반짝였고 콩의 꼬리가 의자 다리를 탁탁 쳤습니다. 그 소리가 젊은 날 담벼락의 탁구공 소리처럼 경쾌했어요. 비 오는 오후 욕실에서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순간 무서웠어요. 자식들에게 연락이 갔고 둘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아지는 위험할 수 있다고요. 당분간 제가 데려갈게요. 맞아요. 집안도 미끄럽고 산책도 힘들죠. 아빠 몸부터 챙겨요. 문가에서 콩이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저를 보더군요. 그 눈을 보니까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잠깐만, 너희 말이 옳다. 안전이 먼저지. 하지만 이 아이가 온 뒤로 내가 아침마다 이유가 생겼다. 밥상 차릴 이유, 나가서 걸을 이유, 옆집에 인사할 이유, 넘어졌지만 일어날 이유도 얻었어. 그래도 타협하자. 미끄럼 방지 매트 깔고 욕실 손잡이 달자. 산책은 낮에만, 비 오면 쉰다. 병원은 내가 데려다줘. 대신 콩은 여기 둔다.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 아빠 눈빛이 단단해졌네요. 알겠어요. 매트는 오늘 주문하고 주말엔 제가 청소 도와드릴게요. 근처 데크길 공원 동선은 제가 짜볼게요. 스마트워치도 하나 사드릴까요? 하하. 시계는 많다. 대신 함께 걸어라. 함께면 더 안전하고 덜 외롭다. 그날 우리는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약속은 줄처럼 서로를 묶어주더군요. 무겁지 않은 든든한 줄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욕실엔 손잡이가 달렸고 거실과 복도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가 깔렸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지나가다 한마디 하시더군요. 어르신 요새 표정이 좋아지셨어요. 아침마다 강아지랑 나가시더라고요. 네. 콩 덕분에요. 계단은 조금 천천히 내려가고요. 급할 거 없지요. 요새는 느림이 안전입니다. 느림이 안전이라는 말을 마음에 적었습니다. 콩의 걸음에 맞추니 제 호흡도 고르게 바뀌었어요. 저는 매트의 경계선을 따라 작은 발자국이 찍히는 걸 보며 이소를 지었습니다. 한나 햇볕이 방을 가득 채우던 날, 용기를 내어 여보의 상자를 정리했습니다. 옷 몇 벌, 손뜨개 스웨터,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가 나왔지요. 상만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보, 이건 언제 쓴 거예요?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와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가 함께 강아지를 쓰다듬는 사진이었어요. 아마 길에서 잠시 만난 아이였겠지요.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또 무언가를 같이 키울 거예요. 그때도 당신이 물 주고 나는 웃을게요. 저는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여보의 예언이 느지막이 이루어졌네요. 물은 제가 주고 웃음은 둘이 같이 짓고 있지요. 초여름 소나기가 세차게 내리던 밤, 갑자기 집 안불이 꺼졌습니다. 정전이었어요. 창밖에서 쾅 소리가 났고 콩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더듬어 찾았지요. 괜찮아, 콩. 아마 차가 지나가다 배수로 뚜껑을 밟은 소리일 거야. 그래도 너 덕에 정신이 바짝 드는구나. 손전등 불빛 속에서 콩이 제 무릎에 고개를 얹었습니다. 작은 체온이 무서움을 밀어냈어요. 저는 천천히 창문을 닫고 촛불을 하나 켰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규칙은 유지됐지요. 물을 바꾸고 약을 챙기고 잘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보가 떠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배와 국수, 그리고 따끈한 차를 올렸지요. 콩은 스카프를 두르고 제 옆에 얌전히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덕분에 내가 다시 걷고, 다시 웃고, 다시 사람들을 만나요. 당신이 좋아할 만한 일이지요. 그때 현관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윤 여사와 춘배, 그리고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함께 앉아 음식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감을 가져왔어요. 달고 시원해요. 나는 떡, 콩, 넌 냄새만 맡아라. 엄마 사진이 참 좋네요. 엄마가 웃고 계시니 마음이 놓여요. 우리 셋이 돌아가며 산책 동행해 드릴게요. 스케줄표는 제가 만들겠습니다. 고맙다. 제사 같고, 생일 같고, 개 없이 같구나. 마음이 북적북적하다. 사람이 모이면 빈자리도 덜 비어 보입니다. 웃음이 섞이면 울음도 덜 서럽지요. 동네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주민 노래자랑, 장기자랑, 반려견 산책 대회가 함께하는 행사였지요. 제 차례가 다가오자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콩이 제 손등을 핥아주더군요. 그 한 번의 핥음으로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다음은 콩이와 상만 아저씨. 저희 장기는 기다려와 안자입니다. 아주 특별하진 않지만 우리 둘의 약속이니까요. 콩, 준비됐죠? 콩은 제 눈을 한번 바라보고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저는 손짓을 작게 했지요. 앉아, 기다려. 잘했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요. 그 순간 눈물이 한 방울 볼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고마워서요. 제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가을바람이 서늘해질 무렵 아이들이 차를 내주어 바닷가에 다녀왔습니다. 여보와 신혼 때 걸었던 방파제였습니다. 콩은 모래 위에서 작은 발자국을 잔뜩 찍었지요. 아빠 여기서 사진 찍어요. 엄마랑 오셨던데 맞죠? 그래. 그때도 바람이 이렇게 불었지. 그때 우린 젊었고 지금은 더 단단해졌지. 아버지, 콩이 모래를 먹을 것 같아요. 입가에 모래가 묻었네. 괜찮다. 물로 헹구면 된다. 바다는 죄를 씻어주기도 하고 모래도 씻어주지. 파도 소리에 맞춰 호흡을 하니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여보의 손을 잡던 기억 위로 콩의 리드줄이 얹혀졌어요. 과거와 현재가 같은 손에 묶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편지함에 작은 엽서가 들어 있었어요. 산책 모임에서 만난 어르신이 쓴 손글씨였습니다. 콩이 표정이 좋아졌습니다. 상만 씨 표정도요. 내일도 걸어요. 저는 엽서를 냉장고 옆에 붙였습니다. 콩, 우리 표정이 좋대요. 내일도 걷자. 같은 길이라도 매일 다른 풍경이 펼쳐지지요. 그날 밤 저는 공책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물갈기, 사료, 산책, 간식, 약, 그리고 사람에게 안부 묻기. 콩이 내 일과표에 사람을 넣어줬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조용히 공책을 꺼냈습니다. 글씨가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또렷했습니다. 콩에게, 너는 내게 규칙을 가르쳐줬다. 밥, 산책, 약, 잠. 그 덕분에 하루가 선명해졌다. 사람을 다시 만나는 법도 알려줬다. 나는 내게 사료를 줬지만 너는 내게 숨을 줬다. 깊고 큰 숨을. 공책을 덮고 사진을 한 번 더 봅니다. 그동안 저는 허공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앞을 봅니다. 눈앞에는 지금이 있어요. 지금은 손에 잡히고 발로 걸을 수 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노을이 손등을 따뜻하게 덮었습니다. 문 앞에서 하늘을 잠시 올려다봤지요. 구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나도 저렇게 흘러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혼자가 아니네요. 그리고 혼자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옆에는 콩이도 있고, 뒤에는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있지요. 현관문을 닫자 실내등이 켜지고, 작은 밥그릇에 사료가 또각또각 떨어졌습니다. 물그릇 표면이 잔잔히 흔들렸지요. 저는 의자에 앉아 슬리퍼를 벗었습니다. 내일 새벽 5시 반, 산책 나갑니다. 알겠죠? 콩? 콩은 대답 대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꼬리 소리가 시계의 초침과 겹쳤습니다. 또각, 또각, 탁탁, 삶의 리듬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상실은 빈자리를 남깁니다. 하지만 사랑은 다른 모양으로 돌아와요. 때로는 작은 발자국 소리로, 때로는 산책길 벤치의 온기로, 때로는 이웃의 안부 인사로 돌아옵니다. 콩, 우리 내일도 같은 길을 걷자꾸나. 비가 오면 창가에서, 해가 뜨면 그늘을 찾아서 말이지. 같은 길이라도 매일 다른 풍경이 펼쳐지지요. 가로등 불빛 아래 두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한 그림자는 조금 느리고 다른 그림자는 조금 빠릅니다. 그러나 끝내 두 그림자는 나란히 집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끝은 내일의 시작과 닿아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내를 잃고 하루하루 그저 그런 삶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던 상만 할아버지가 우연히 작은 강아지 콩을 만나면서 다시 삶의 희망을 가지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공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